플로리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14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17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소득세 신고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신종 세금 환급금 반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개회식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MBC 해설자 조수아 쿠퍼라모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최근 뉴욕 시내 업소들을 대상으로 5개 간판 단속이 증가하며 한인 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에서 명문 학군으로 떠오르고 있는 잉그루드 클립스와 크레스킬타운 등의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또다시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14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17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브로워드 카운티 셰리프국 발표에 따르면 마이애미에서 북서쪽으로 50마일가량 떨어진 파크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교에서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총격범이 무단 침입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총기 난사 후 무장한 채 달아났다가 1시간여 만인 오후 4시쯤 인근 코럴 스프링스에서 경찰에 체포된 용의자는 지난해까지 이 학교에 재학했던 니콜라스 크루즈로 확인됐으며 그는 체포될 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로워드 카운티 셰리프국은 브리핑에서 용의자가 AR-15 반자동 공격용 소총과 셀 수 없이 많은 탄창을 지니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용의자는 약 1시간가량 학교에 머물며 교실 안과 복도를 돌아다니며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인 크루즈는 학교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다 교칙 위반으로 끝내 퇴학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학교 측의 조치에 앙심을 품은 크루즈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인근 교회에서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인명피해가 나온 참극입니다. 앞서 보도한 플로리다의 총격 사건 용의자 크루즈의 가정사가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플로리다의 총격 사건 용의자인 크루즈는 입양아였으며 자신을 입양한 어머니의 죽음으로 우울증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루즈의 변호사인 루이스와 친척들에 따르면 크루즈와 그의 형은 어렸을 때 뉴욕 롱아일랜드 출신의 부모인 린다와 로저 크루스에게 입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 로저 크루스는 10년 전에 죽고 어머니 린다가 혼자서 파클랜드에서 형제를 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루즈의 친척 바버라 컴바토비치는 크루즈가 감정적 허약성 탓에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짐 루이스 변호사는 시골 지역인 파크랜드에 사는 18세, 19세 청소년들은 공공연하게 총기를 소지하고 있으며 사냥 등을 하는 10대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크루즈의 가족도 크루즈가 자동 소총인 AR-15를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시골 지역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사냥을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들에 따르면 1학년 때 주니어 ROTC로 활동했던 크루즈는 소셜미디어에 권총과 칼을 올려놓고 비비총으로 쥐를 맞춘 것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거의 없었고 오로지 총기에만 집착하는 10대였다고 그분들은 기억했습니다. 크루즈의 인스타그램 포스트에는 검은 두건과 야구 모자를 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칼을 끼운 모습이 보이는 포스트와 작은 검은 권총을 자랑하며 욕설을 뒤섞어 쓴 글도 발견되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소득세 신고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신종 세금 환급금 반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특히 이로 인한 피해자가 며칠 사이에 수백에서 수천으로 증가했다며 국세청은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신종 사기 수법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우선 IRS가 승인한 채권 추심업체를 사칭해 환급금 지급에 오류가 있었다며 환급금을 알려준 계좌로 반환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수법은 환급금을 받은 납세자에게 자동응답 전화를 걸어 사기 범죄로 기소돼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며 소셜 시큐리티 번호도 블랙리스트에 등재됐다는 등의 협박을 한 후 사건 케이스 번호와 전화번호를 남기며 환급금을 돌려주려면 전화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IRS는 이와 같은 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즉각 자신의 회계 세무사에게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개회식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NBC 해설자 조슈아 쿠퍼 라모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라모는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사과문에서 평창올림픽 개회식 도중 제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되는 한국 역사의 한 부분을 무시하거나 무례한 언급을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한국은 고유의 가치와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하고 강력하고 중요한 발전을 일으켰다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한국은 좋은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들이 있는 곳이며 제가 개인적으로 애착이 깊은 나라이기도 하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평화와 화합의 정신을 상징하는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모는 뉴스위크 타임지 기자 출신으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국제 컨설팅 회사 키신저 어소시에이츠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시내 업소들을 대상으로 5개 간판 단속이 증가하며 한인 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은 뉴욕시 빌딩국이 벌금을 대대적으로 올린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 업소 경영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지만 상당수의 업주들이 이런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빌딩국가 환경통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8일 벌금을 인상시켜 업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간판을 퍼밋 없이 불법으로 부착했을 경우 최저 벌금은 기존 $5,000에서 $6,000로 20% 인상됐습니다. 또한 티켓을 받은 후부터 새로운 퍼밋을 받을 때까지 기존 간판을 떼지 않고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퍼밋 접수 수수료의 21배로 $10,000 이상을 내야 합니다.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5개 간판은 벽에서 12인치 이하, 양면 간판은 벽에서 18인치 이하로 부착해야 합니다. 글자 높이는 최고 12인치, 전기 간판은 최고 50스퀘어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간판을 부착하거나 뗄 때는 간판 행어 라이센스가 있는 간판 업체를 통해서만 달아야 합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에서 명문 학군으로 떠오르고 있는 잉그루드 클립스와 크레스킬 타운 등의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주택매매 시장에 있어 교육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재무국의 타운별 연간 평균 주택매매 가격 통계를 분석한 결과 버겐 카운티에서 매매가가 가장 많이 오른 타운은 잉그루드 클립스입니다. 이곳의 지난해 평균 매매가는 $142만 5,005로 전년 대비 12.2%나 상승했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의 경우 고등학교 없이 초등학교, 중학교만 있지만 3에서 8학년으로 이루어진 어퍼스쿨이 주 교육국의 2016에서 2017학년도 학교 평가에서 95.1점을 받는 등 최상위권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어 크레스킬과 오라델이 각각 11.5%와 11.2%의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크레스킬의 메린 메모리얼 초등학교의 경우 97.4점으로 버겐 카운티 전체 공립교 중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조지 워싱턴 브릿지와 인접해 교통이 좋은 곳으로 꼽히는 팰리세이즈 파크, 클립사이드 파크 등은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학군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뉴욕주에서 지난해 허위 신청을 통해 부당하게 수령한 실업수당을 회수한 금액이 $450만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2017년 한 해 동안 각 카운티 검찰과의 공조를 통해 부당하게 지급된 실업보험급여 $450만 718를 회수해 실업보험 신탁기금에 예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실업수당 사기는 법을 준수하는 뉴욕 주민과 사업체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업수당 부당 수령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업수당 사기는 주 노동국 특별조사반에서 담당하는데 노동국이 각종 데이터와 분석 기법을 사용해 감시하다가 의심스러운 실업수당 청구, 수령 사례가 발견되면 각 지역 검찰에 통보해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주정부는 특히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실업보험 신탁기금은 고용주 적립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사기로 인한 실업수당 부당 지급이 늘어나면 고용주 적립금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실업수당 사기를 예방 적발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보다 높아지면서 예외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1월까지 12개월 동안 2.1% 상승해 경제학자들이 예견했던 1.9%의 상승률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2% 목표를 밑도는 기간을 거쳐 상승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폭넓은 인플레이션 추세는 실업이 감소하고 건강한 경제 상태 하에서 소비 심리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공급을 앞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1월 0.3% 상승했습니다. 이는 1년 만에 최대 상승치로 금융시장에 인플레이션 공포를 확산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14일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1월 0.5% 올랐지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면 상승치는 0.3%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물가 상승을 이끈 주범은 의류비와 자동차 보험료의 급등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통제되고 있지만 물가의 상승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분석가들은 급속한 물가 상승이 연준으로 하여금 단기 금리 인상 속도를 더 높일 것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가계나 기업의 대출 비용이 높아지고 성장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최근 들어 의류 가격, 중고 자동차 가격 등이 상승하고 있으며 반면에 새 차의 가격은 약간 하락하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미국 내 여러 주요 도시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어 전문가들은 뉴저지, 뉴욕에도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의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평균 임금도 오름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여분의 현금은 소비 강화로 연결되고 경제가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서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돌발 사태들은 항상 우리의 경제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퀸즈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와 파슨 블러바드 교차로 인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리에 7층 규모의 주상복합 상가 건물이 들어섭니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뉴욕 이지 프로퍼티 홀딩스가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건물 매입 절차를 완료했으며 인수 금액은 2,300만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14일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이색 이벤트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발렌타인데이인 수요일 11쌍의 커플이 뉴욕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에서 결혼식을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혼인 서약을 한 커플 가운데 중국계 신랑 웽 씨와 신부 웨이 추는 10년 동안 사귀었지만 1년에 한 번밖에 만날 수 없었습니다. 신부 웨이는 뉴욕에 살고 있지만 신랑 웽은 중국 북경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커플은 10년 만에 소원을 성취해 꿈만 같다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신랑 브렉과 신부 알렉산드라는 이미 결혼식은 올렸지만 이날 혼인 서약을 갱신했습니다. 이들이 혼인 서약을 새롭게 한 것은 최근 신장 질환으로 고통을 겪던 신랑 브렛이 아내의 신장을 이식받아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커플인 신랑 케빈과 신부 파트리샤는 1998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이날 혼인 서약을 통해 변치 않은 사랑을 다짐했습니다. 아리카와 저스틴 윌슨은 결혼 10주년을 맞는 날 열린 발렌타인데이에 이벤트에 참석해 결혼 10주년을 스스로 축하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는 유난히 눈에 띄는 관광객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화요일 밤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142회 웨스트민스터 미 애완견 컨테스트에서 1위를 차지한 애완견 플린입니다. 플린은 빌딩 전망대에 올라가 맨하튼 전경을 구경했습니다. 플린은 수요일 저녁에 브로드웨이 쇼 킹키 부츠를 참관하는 것으로 뉴욕시 관광을 마쳤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2월 15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뉴욕주에서 스키를 타다가 실종된 49세 스키어가 6일 뒤인 14일 캘리포니아주에서 발견됐습니다. 스키복을 입은 채 발견된 그는 정신이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헬기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던 경찰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전후 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이 미스테리 사건의 주인공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 소방대원 콘스탄티노스 플리피디스입니다. 그는 동료와 함께 뉴욕주 화이트페이스 산에서 스키를 타다 지난 7일 실종됐습니다. 이 스키장은 46개의 고봉으로 둘러싸인 뉴욕주의 에디론덱 산맥 중의 한 곳으로 그가 발견된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와는 무려 4,000km의 거리입니다. 그는 경찰에서 어떻게 캘리포니아까지 왔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머리를 다친 것 같다, 엄청나게 큰 트럭을 타고 있었다, 잠을 많이 잔 것 같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매사추세츠 보스턴에 사는 31세의 하키 코치 크리스토퍼 프류가 9살 소년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수요일 법정에 출두한 그는 다른 7명으로부터도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친구들은 법정에서 프류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프류를 지원한다는 메시지가 떴으나 곧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한 남자가 퀸즈에 있는 가정집에 무단 침입했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3명의 남자가 자메이카 89가에 있는 한 건물로 침입했으며 이 과정에 한 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다른 2명은 놀라서 달아났습니다. 총을 맞은 침입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현재 상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뉴욕주 예비선거가 9월 11일에서 13일로 변경됩니다. 뉴욕주 예비선거는 매해 9월 둘째 주 화요일에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9월 11일이 예비선거일이었으나 유대인 명절 날짜가 겹치고 특히 9.11 테러 추모일이어서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날짜 변경 법안이 상정돼 13일 주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앤드류 코모 주지사도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100만 달러짜리 메가밀리언 복권 2등 당첨 티켓이 판매됐습니다. 뉴욕 복권국 발표에 따르면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의 편의점 퀵스탑에서 판매된 티켓이 13일 실시된 메가밀리언 복권 추첨에서 메가벌 번호를 제외한 5개 번호를 모두 적중시켰습니다. 당첨자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고등학교 한국어반이 설 행사를 열었습니다. 학생 400여 명이 함께 불고기, 잡채 등 한식을 나눠 먹고 사물놀이, 윷놀이, 민화 그리기 등 다양한 전통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장이 뉴욕시의 천여 개 공터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뉴욕시 주택보존국이 공터 중 일부를 저소득층 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브라운스빌, 베드포드 스타이브센트, 이스트 뉴욕, 윅스빌, 이스트할렘 등 총 10곳이며 이들 지역 87개 공터에 490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문주환 공인회계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2017년도를 위한 세금 보고 준비였다면 이번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세금 보고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건데요. 특히나 트럼프 세제 개혁 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적 공제 폐지 관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2월 22일 이제 결국 세법 개정에 서명을 하셨는데요. 네.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인적 공제가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공제라고 하는 거는 1인당 4,050불씩 약 4,000불씩 공제를 해줬던 건데 네. 그거를 이제 없앤 거죠. 예를 들어서 W2 근로소득이 3만 불이다. 그런데 4인 가족이면 4 곱하기 4,000불, 16,000불을 네.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4,000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냈었는데 그거를 아예 이제 없앤 거죠. 그래서 자녀가 많은 가정인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손해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이제 또 기본 공제도 인상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번 세법 개정이 A, B, C를 주고 1, 2, 3을 뺏은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네. 어떤 경우는 불리하고 어떤 집은 유리하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적 공제는 없어졌지만 네. 기본 공제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싱글인 경우는 6,000불에서 12,000불로
또 부부인 경우는 12,000불에서 24,000불로 그러니까 2배가 올라갔기 때문에 자녀가 없이 부부인 경우는 아무래도 공제 혜택이 좀 많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자녀가 많을수록 좀 공제를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또 한편으로는 네네. 자녀가 17살이 안 됐으면 네네. 모든 기준은 그 전년 세금 보고 해당되는 기간에 12월 31일 밤 12시 기준이거든요. 네. 그날 현재 만 17살이 안 됐으면 우리가 child tax credit, 네. 자녀 공제를 받는데요. 그게 1인당 1,000불에서 그러니까 자녀 한 명당 1,000불에서 2,000불 올라갔습니다. 아, 네, 거긴 또 올라갔네요. 네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떤 부분은 손해고 어떤 그렇네요. 부분은 이득이고 네네.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세금하고 또 타운세금에 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언론을 통해서 다 뭐 들으셨겠지만 네. 그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동부의 몇 개 주가 지금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죠. 이게 차별이다. 50개 주가 있는데 우리만 지금 차별을 당했다 하는 거죠. 네. 물론 뭐 정치적인 게 좀 있겠지만 그동안은 그 재산세 또는 소득세, 타운에 낸 세금 이런 것들을 거의 무제한으로 공제를 해줬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펠팍만 해도 네. 집 같은 경우 재산세가 15,000불 정도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W2를 받으면서 떼는 주세금까지 합치면 뭐 2만 불 넘는 거는 쉬운데요. 집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이제 10,000불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이제 네. 손해가 많은 거죠. 부담이 많아지시겠어요.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이제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증여세. 증여세 이제 1년 보고 면제 기준이 변경됐다고요? 네네.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조금씩 올랐는데요. 과거 몇 년 동안 14,000불로 올라가질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1,000불을 올려서 15,000불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부부가 있는데 자녀가 둘이 있다. 네. 그러면 내가 큰아이한테 15,000불, 둘째아이한테 15,000불. 물론 돈이 있다면요. 그다음에 내 배우자가 또 큰아이한테 15,000불, 둘째아이한테 15,000불. 그러면은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각각 합쳐서 이제 3만 불을 네.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것까지는 3만 불까지는 그러니까 1인당 15,000불까지는 증여세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더 큰 그거보다는 더 큰 이제 이번에 그 큰 그 세법 개정의 골자가 뭐였냐면 상속 또는 증여세. 이제 살아서 주면 그거는 증여세고 돌아가시면서 주면 이제 상속세에 해당이 되는데 그게 1년에 540만 불 정도, 평생 네. 540만 불 정도의 한도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2배로 올렸어요. 그래서 1,100만 불 이상을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죽으면서 자녀한테 1,100만 불을 줄 수 있고 네. 또 제 아내가 1,100만 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200만 불이 넘지 않는 재산인 경우는 증여세든 상속세든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그것이 알겠습니다. 큰 골자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또 이제 또 가장 피부에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뉴저지 판매세 떨어졌다고요? 네네. 이제 2018년 1월 1일부터 6.625%로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네. 거기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까? 물론 뭐 팁도 있지만 그러면 그 세금을 우리가 이제 세일즈 텍스 또는 판매세라고 하는데요. 그 판매세 세율이 6.875%에서 작년에 금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6.625%로 올랐습니다.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이제 팁을 드리자면 미국은 그 이제 세무 감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공정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식당에 세일즈 텍스 감사가 나왔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감사 나온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일즈 텍스 요율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그 POS라고 하나요? 그 금전 등록기 네네. 그거를 변경을 하지 않아서 아, 작년대로 세금을 거두면 그게 상당히 금액적으로는 별로 안 돼요. 네. 곰탕, 설렁탕 하나 먹어봤자 한 3센트 정도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세일즈 텍스 감사의 어떤 그 트리거, 그러니까 그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네. 그 이민 사회에서 다들 바쁘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직원들이나 매니저한테 맡기다 보니까 네. 이제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많이 간과를 하세요. 아. 당연히 그냥 또는 컴퓨터로 하니까 당연히
알아서 바뀌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어떤 분들은 그런 영수증을 받아서 계산해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있을 수 있죠. 예, 네. 그걸 가지고 뭐 간단히 그냥 익명으로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해서 그것이 감사로 이어지는 케이스를 실제로 봤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어떤 그 고의적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탈세를 하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순한 실수가 큰 그 재무적인 금전적인 손해를 만들 수 있다. 네. 예, 조심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좋은 말씀 들어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세금 보고를 30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처음 할 때와 달리 네. 30년을 해보니까 지금 알겠는 게 뭐냐면 소득을 줄이고 세금 보고를 안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네. 내가 얼마의 소득을 줄여서 그 돈 가지고 내가 뭘 써야지 하는 게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세금 보고를 충분하게 하셔서 네. 사실은 그 소셜연금이라고 있는데요. 내가 이제 W2를 받으시고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 소셜연금의 절반은 내가 내고 네. 절반은 고용주가 이제 매칭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결국 이제 65세, 돌려받는, 66세 네. 이후에 내가 죽을 때까지 이제는 그 평균 수명이 뭐 100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 좀 라면을 먹어가면서 좀 허리띠를 졸라매도 그렇게 저축을 하시는 게 노후를 위해서 상당히 좋다. 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문주환 공인회계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월 15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